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총명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망증, 경도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 개선 및 악화 방지에 임상적으로 뚜렷하게 도움을 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 신경세포 보호를 위한 총명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총명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각각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건망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둔 서류를 찾아서 온종일 사무실을 뒤지고 손에 열쇠를 든 채 자동차 앞에서 안절부절 한다던가 벨이 울리자 전화기 대신에 다리미를 들었다 라고 하는 건망증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한두 번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지만 건망증이 곧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건망증이 갑자기 너무 심해진 경우에 있어서는 치매로 갈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4.5배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건망증이 심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진 경우라면 적극적인 치매 예방과 진단 그리고 섭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건망증은 두 가지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단순 건망증, 병적 건망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단순 건망증은 정보를 기억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기억 자체가 불완전하게 저장되어서 생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대충 흘려듣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멀티태스크로 한 번에 이렇게 일을 하는 상황에서 주의가 좀 분산될 때 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억을 떠올리려고 했었을 때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내긴 어려워도 연관된 정보, 힌트를 주면 바로 기억을 해내죠. 반면에 이 병적 건망증이 중요한데요. 병적 건망증은 치매의 한 종류인 알츠하이머 병증의 초기 증상으로 새로 알게 된 정보나 지식이 아예 뇌의 기억 저장 장소인 해마에 입력이 되지 않아서 힌트를 줘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죠. 식사를 하고 상을 치운 다음에 식사를 깜빡했네 라고 하면서 다시 상을 차리거나 방금 한 얘기나 질문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인은 학습과 기억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신경세포가 빠른 속도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가 줄어들면 뇌는 쪼그라들고 시냅스,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잇는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 시냅스가 약해지면서 신경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되던 외부 자극들도 해마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기억을 만들지도 그리고 저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이거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일시적인 기억 저하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 경우는 기억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임상적으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호전되고 이와 함께 건망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어로는 mild cognitive impairment라고 표현합니다. 동일 연령에 비해서 인지 기능은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이 대부분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 증상을 보이고 있고 임상적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 단계다.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어요. 역학 연구를 해본 결과 경도 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행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정상 대조군이 매년 1~2% 비율로 알츠하이머 치매로 전환되는 데 비해서 이 경도 인지장애에 속하는 환자분들은 매년 거의 10에서 15% 비율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도 인지장애의 상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장 이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단계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서서히 발병하며 점진적으로 발병하며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악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병증이다. 그리고 전체 치매 환자의 60에서 70%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1907년도 독일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 이름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였어요. 이분에 의해서 최초로 학계에 보고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명칭이 생긴 거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굉장히 아까 제가 천천히,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매우 천천히 서서히 발병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이런 경과를 보이는 게 매우 특징적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좀 강조해서 부사를 썼고요. 초기에는 주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서 문제를 보이다가 점점 이 병이 진행되면서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이상을 동반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경도 인지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기 보존의 상황이 좀 남아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돕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경도 인지장애는 생활이 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독립성이 보존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게 두 병을 나누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력이 계속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이 저하되고 시공간 파악 능력, 이거를 이제 진압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압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정신행동 증상들, 아까 말씀드렸던 성격의 변화라든지 무감동, 무관심, 수면장애, 공격성, 대소변 실금 이런 이제 신체적 증상들이 쭉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망증, 경도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총명탕에 대해서 이번에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총명탕의 실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임상 현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이가 총명탕 먹으면 진짜로 더 총명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나요? 아니면 그저 이게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일 뿐인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계신데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죠. 내가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너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건망증이 심해졌는데 혹시 이거 조기 치매 증상 아니에요? 총명탕 먹으면 치매 예방을 비롯해서 두뇌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어르신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총명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총명탕은 중국 명나라 때 태의원 의관이었던, 즉 이제 국립 어떤 의과대학의 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태의원 의관이었던 공정현 선생이 창안을 했는데요. 그분이 집필한 여러 권의 중요한 의학서적들 중에서 1581년도에 간행된 종행선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학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총명탕 처방은 기억력 감퇴와
건망증 등의 병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임상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요. 총명탕 원방은 딱 3가지 한약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봉령, 원지, 석창포 딱 3가지 한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동의보감 내경편을 살펴보면 총명탕은 다망을 치료한다. 다망은 뭐냐면 마늘 따자에 건망증 할 때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이 너무 많은 그런 상태를 치료하는데 총명탕을 오래 복용하면 하루에 1000마디 말도 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두뇌 건강이나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총명탕에 대한 실험적 연구 논문 결과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억력을 감퇴시킨 동물 실험, 그러니까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 총명탕이 실제로 학습과 기억력을 유의성 있게 회복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임상 시험에서도 인지 기능 향상, 즉 기억력 증진, 그리고 체력 보강. 체력 보강을 다른 얘기로 하면 오래 집중하면서 앉아 있어도 덜 지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인지 기능 향상과 체력 보강 두 방면에 있어서 총명탕은 매우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임상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총명탕의 주 원료인 원지라고 하는 한약재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리 추출한 물질이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의 생성을 막고 이 독성 단백질의 독성을 완화를 시켜서 결국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2016년도에 발표된 바가 있고요. 두 번째, 순수 한약재로만 구성된 한약 복합 처방 HT008-1이라고 하는 한약 복합 처방을 가지고 세포 단위 실험이나 동물 단위 실험이 아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지원자 118명,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면밀한 과학적인 임상 연구를 경의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실하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 교실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총명탕의 인지기능 향상과 여러 가지 건강지표 회복 효능을 밝혀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SCI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양리생화행동학회지라고 하는 중요한 SCI 저널에 실렸는데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 한 곳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인데 여기에서도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 결과를 최근에 내놓았는데요. 2019년도 6월 달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아주 유명한 처방이 있고 황현해독탕이라고 하는 또 아주 유명한 처방이 있는데 이 두 처방의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치료 효능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은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뉴트리언츠하고 몰리큘스에 잇따라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뇌보호 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영어로는 뉴로 프로텍션 허브라고 할 수가 있죠. 총명탕뿐 아니고 두뇌보호 한약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뇌보호 한약은 다른 말로 하면 뇌신경세포 보호 한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상당히 많은 한약들이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악교세포의 과잉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즉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신경 독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즉 신경세포 자체가 표적이 아니라 뇌에 있는 면역세포 기능을 조절해서 뇌 환경을 정상화시킨다. 이런 개념이죠. 이 미세악교세포,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거는 뉴런들처럼 신경세포를 신호를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이 미세악교세포가 없이는 뉴런들이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배우가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PD, 작가,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등이 꼭 필요한 것처럼 미세악교세포는 뉴런들이 제 역할을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뇌세포 전체 중에서 약 12%, 13%를 차지하고 있는 이 미세악교세포는 신경조직 안에서 물질을 운반하고 파괴하고 제거하는 그런 담당 역할을 하고 식세포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중추신경계 조직을 지지하는 세포로 뇌와 척수 내부에서 뉴런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고 뉴런들이 활동하기에 딱 좋은 그런 화학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이 미세 악교세포는 쓰지 않는 시냅스를 없애서 뇌 회로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뇌에 침투한 병원체나 뇌세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죠. 이 미세 악교세포의 기능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자면 우리 뇌 속의 청소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세 악교세포는 뉴런의 정상적 기능을 돕고 뉴런의 항상성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미세 악교세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뇌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세 악교세포도 완벽한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미세 악교세포는 최근 들어서 뇌질환의 발병 그리고 진행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이 과도하게 부족하거나 뇌의 노화가 일어날 때에는 이 미세 악교세포가 지나치게 과잉 활성화되어서 필요한 시냅스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오판을 해서 없애버리는 아주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유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미세 악교세포의 과잉 활성화는 염증, 매개, 신경 손상과 퇴화를 유도하는데요. 뇌 손상이나 감염이 발생하면 이 세포들은 활성화 상태가 돼가지고 인터루킨 1 베타 아니면은 NO, 종양괴사인자, 그 다음에 활성산소 등의 신경 독성 물질을 방출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세악교세포는 신경 산화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다양한 인지적 그리고 기억 업무에서의 결함과 관련된 퇴화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세악교세포 과잉 활성화에 대한 양리학적 억제제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마, 두 번째는 육개, 그리고 세 번째는 단삼, 네 번째는 고삼, 다섯 번째는 강황,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황금이라고 하는 약재가 굉장히 후보 물질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황금뿐이 아니고 이 강황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요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치매 예방 후보 물질들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원료인 거 아시죠? 인구 대국 인도는 65세 노인들 중에서 치매 유병률이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치매 유병률이 낮은 이유는 강황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요. 항산화제인 요 강황의 주성분인 컬큐민이 많아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황금 추출물, 그러니까 뭐 바이칼레인일 수도 있고 우고닌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황금의 핵심 성분들이 뇌신경 보호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최근 밝혀져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뭐 계혈등, 후박, 소목, 정향, 복분자, 대황, 뭐 지황, 복령, 오미자, 인삼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수십 종류의 한약재들이 노화나 파킨슨씨 병 같은 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뇌질환 치료가 가능한 치매 예방 한약재를 탐색해서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의 몸보약보다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치매 예방을 위한 뇌보약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험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기억력 향상 및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제가 진료실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억력 향상 및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의학적 식이요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선 품질 좋은 견과류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호두나 아몬드나 땅콩, 잣 같은 걸 많이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호두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메가3 지방산이 호두에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두뇌가 활발히 이렇게 움직일수록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요. 단백질하고 지방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먹으면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아주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도 미네랄하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서
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대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이 아몬드에는 또 비타민 E, 토코페롤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함량은 좀 많지만 흡수율이 낮고 지방 연소가 잘 되어서 다이어트에도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땅콩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땅콩도 비타민 B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코페롤, 비타민 E 성분도 되게 풍부해서 노화 방지나 피로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지방은 이 대장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해서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B1, B2도 굉장히 많아서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고, 공부하는 학생분들이나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번째, 잣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잣은 빈혈이 있을 때 먹으면 특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잣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서 체중 감소를 원하시는,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추천할 만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견과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칼륨 성분 때문에 섭취를 좀 자제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은 지방이 좀 많이 들어있는 해산물이나 등푸른 생선, 아마씨,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3도 있고 DHA도 있고 EPA도 있고 리놀렌산,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지방에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좋은 지방은 적극적으로 많이 섭취하고, 나쁜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3는 좋은 거고 오메가6는 나쁜 거죠. 나쁜 지방, 동물성 포화지방이라든지 경화, 식물성 기름이라든지 전이지방산이라든지 야채기름 같은 나쁜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육류라든지 버터, 그 다음에 치즈, 마가린, 그 다음에 마요네즈, 가공식품, 옥수수나 홍화씨,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 기름 같은 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식품들을 저는 꼭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두라든지 건포도,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근대 같은 색이 좀 진한 과일과 채소들을 보통 항산화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항산화 식품들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굉장히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두뇌 건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혈류순환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도 전달이 안 되거나 불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약도 맹물을 충분히 많이 먹은 상태에서 세포가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음식들이 충분히 많이 공급되었을 때 제대로 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수험생뿐이 아니고 두뇌 건강을 걱정하시는 모든, 치매를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맹물을 소변 색깔이 투명함에 가까울 때까지 많이 드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총명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또한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 개선 및 악화 방지에 임상적으로 뚜렷하게 도움을 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신경세포 보호를 위한 총명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